미국에서는 산 꼭대기로 올라갈수록 땅값이 비싸진다. 13년 전 지인의 말 한마디에 거액을 투자해 산중턱의 땅을 산 배우 선우용녀. 오늘은 선우용녀의 양수리 땅 앞에 기러기 아범이 다녀왔습니다.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기러기 아범, 기범이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산 꼭대기에 있는 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세도 현장도 확인하지 않은 채 250평 땅을 구입한 사람, 바로 배우 선우용녀인데요. 노후를 위해 마련했다는 이 땅은 13년이 지난 지금 나무만 우거진 채 남겨져 있습니다. 인근에 예쁘게 지어져 있는 전원주택들과 비교가 되는데요. 선우용녀의 이 땅, 집을 짓기는커녕 땅 안으로 들어가는 길조차 없습니다. 대체 이 땅에는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선우용녀는 13년 전 평생지기 친구 전원주와 함께 경기도 양평 양수리에 위치한 야산 부지를 매입했는데요. 지인이 소개해준 땅이라고 하는데 전원주는 350평, 선우용녀는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춰 250평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의 근거가 매우 놀라운데요. 선우용녀가 말하길 미국에서는 지대가 높을수록 땅값이 비싸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래서 산 정상에 있는 땅이라는 말에 별다른 의심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높은 곳에 땅이 있으면 경치도 좋고 소음이나 다른 사생활 측면에서 장점이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단점도 매우 많아서 그대로 믿으면 안 되는 논리인데요. 당초 계획은 한옥 한 채를 짓고 온돌방에서 노후를 보내겠다는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땅은 13년 동안 손도 대지 못한 채 방치되고 말았습니다. 선우용녀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매우 급한 경사를 올라야 하는데요. 숨이 턱 막힐 정도의 언덕을 걸어 오르니 마침내 선우용녀의 땅이 보입니다. 이 앞에 잡목이 빽빽하게 우거진 비탈의 뒤쪽이 선우용녀의 땅이고 그 뒤에 전원주의 땅이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 땅 사실 진입로가 없는 맹지입니다. 법적으로 도로와 맞닿아 있지 않은 땅을 맹지라고 하지요. 맹지에서는 건축 허가 자체가 나지 않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반드시 도로부터 새로 내야 하는데요. 그 도로를 내기 위해서는 군청의 개발 허가는 물론 이 땅으로 진입하기까지 거쳐야 하는 다른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까지 모두 받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13년 전 산 꼭대기라는 말 한마디에 계약했던 땅이 사실은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그림의 떡이었다는 사실이 이제야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선우용녀의 땅과 마주보고 있는 안쪽 땅의 소유주, 이 땅의 소유주는 지금 이 순간에도 오직 한 가지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선우용녀의 땅에 도로가 뚫리는 순간입니다. 선우용녀가 집을 짓기 위해 도로를 만들게 되면 정작 그 혜택은 안쪽 땅의 주인도 고스란히 함께 누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선우용녀가 사비를 들여 도로를 만들면 정작 남의 땅값까지 함께 올려주는 셈이 되는 겁니다. 결국 누가 먼저 자기 돈으로 도로를 내고 집을 짓느냐 눈치 싸움이 시작된 것인데요. 선우용녀가 실제로 소유한 땅은 250평, 그런데 이 중 도로로 내어줘야 할 지분을 제외하면 실제 사용 가능한 면적은 181평까지 줄어드는데요. 여기에 건폐율 20%를 적용하면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최대 면적은 고작 35평 남짓입니다. 250평 땅을 샀지만 정작 지을 수 있는 집은 그 7분의 1에 불과한 셈인 것이지요. 문제는 면적만이 아닙니다. 이 땅은 비탈진 범면 위에 있습니다. 집을 짓기 전 이 경사면을 평탄하게 깎아내는 작업에만 수천만 원 이상이 소요됩니다.
여기에 30평대 건물을 짓는데 최소 3억 원 이상 선우용녀의 꿈대로 한옥을 짓는다면 건축비는 훨씬 더 들게 될 텐데요. 이외에도 조경과 부대 비용까지 더하면 총 비용은 수억, 많게는 10억대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집을 짓기 위해 꼭 필요한 도로 개설비 등을 더하면 원래 땅값을 몇 배나 훌쩍 뛰어넘는 수준의 비용이 들게 될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 선우용녀와 전원주는 그냥 기다리자며 개발을 미루기로 했고 별다른 대안을 찾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고 합니다. 은퇴를 앞둔 중장년층 사이에서 전원주택에 대한 막연한 로망은 여전히 뜨겁기만 한데요. 도심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노후를 보내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로망이 현실적인 확인 절차 없이 막연한 기대감만으로 실현될 때 그 결과는 대부분 선우용녀의 사례와 같이 비슷한 방식으로 되돌아옵니다. 맹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매입한 토지, 도로 지분을 함께 부담해야 하는 인접토지 소유주들과의 이해관계, 그리고 높고 가파른 지형이 주는 실거주의 불편함까지 이 모든 것이 선우용녀의 사례 안에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특히 도로를 함께 내야 하는 인접토지 소유주와의 협의는 당연한 서류 절차가 아닙니다. 상대방이 협조적이지 않다면 수년간 진척이 없을 수도 있고 나중에는 도로의 지분 문제로 다투거나 심지어는 집과 땅을 제3자에게 팔 때 골치 아픈 일로 돌아올 수도 있는데요. 13년째 방치된 이 땅이 앞으로 몇 년을 더 그렇게 남아 있을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한옥 한 채, 온돌방 하나면 충분하다던 소박한 노후의 꿈. 그러나 그 꿈은 13년째 나무와 잡초로 뒤덮인 비탈길 위에 멈춰서 있습니다. 산 꼭대기라서 비쌀 것이라 믿었던 땅은 오히려 도로조차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애물단지가 되어버렸습니다. 250평의 땅을 가졌지만 집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은 고작 35평으로 줄었고 도로를 내는데 비탈진 땅을 깎아내는데도 건물을 짓는데도 억대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길이 뚫리기만을 조용히 기다리는 이웃 땅의 소유주까지 전원주택을 향한 꿈이 얼마나 많은 변수와 마주해야 하는지 이 사례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후를 위한 땅 한 평, 집 한 채, 그 꿈을 이루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사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작은 경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선배님들의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댓글 하나가 기러기아범 영상을 완성시킵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